안녕하세요.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다는데 앞으로 연체를 많이 한 빚을 진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평생 동안 빚에 어덕이면서 빚을 갚는 금융권의 노예 신세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뺏겨서 이제 죽지 않고는 못 버티는 지경까지 가는 거.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랬든 제작건 간의 인생 자체가 절망으로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얘기에 첫 번째 듣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빚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빚쟁이로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지게 만듭니다. 빚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뻔한 일을 오래오래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이제 사고치고 뒤집어 쓰고 뒤통수 맞고 해서 기댈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제 스스로의 노동소득 말고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유튜브 보면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뭐 되게 이제 자랑 많이 하죠. 금융소득을 가져야 된다. 뭐 돈이 돈을 만들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금융소득,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이들이 매우 적습니다. 뭐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니까 뭐 고이자를 받는 채권이나 아니면 고배당 배당주나 아니면 월세를 가져다 주는 뭐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겁니다. 왜 적겠습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뭐 이제 무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집을 산다, 뭐 월세를 갖다 주는, 월세를 따박따박 주는 그런 뭐 작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월세를 준다는데 싫겠냐고요.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뭐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보겠다고 갭 투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 떨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뭐 자기 돈으로 사서 아주 적은 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월세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뭐 고배당 우량주 KTNG나 아니면 동서나 한국셀석유나 뭐 삼성화재 우선주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뭐 배당이 꾸준히 나오면 좋죠. 뭐 GKL 같은 거든 아니면 뭐 맥커리 인프라 등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금융 뭐 지주사 주식 우선주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배당이 나오면 괜찮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빚내 가지고 빚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 기다리니까 수익이 많은 것만 쫓아다니고 뭐 급등하는 주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틀리는 거죠. 참 씁쓸하지만 소득이 낮고 빚이 많은 가정이 불화가 많습니다. 가정의 불화의 대부분은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크게 곡소리 나거나 어성 높이는 얘기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이혼하거나 가정해체가 되는 일도 적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혼하는 거고 가정도 해체되고 부모나 자식이 각자 뿔뿔이 각자 도생하느라고 이제 제대로 신경 못 쓰고 못 챙기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면 가족들끼리 더 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요, 더 아니죠. 더 원망하고 더 상대방 탓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싸우게 되고 더 각박해지는 거고 염치도 없어지는 거죠. 돈 잘 벌고 무난하게 사는 가정에는 웃음소리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경제적인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을 갖춰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빚에 안 시달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궁지로 안 내몰린다라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 정부, 재벌가, 족벌가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국민들을 가난하게, 빈곤하게 만드는 거죠. 왜입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나쁜 짓거리하고 헤쳐먹어도 관심 못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다 보면 정치인이든 아니면 경제 기득권들이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데 신경 쓸 여력도 없고요.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답니다. 밥값도 오르고 담배값도 오르고 술값도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 교통요금 뭐 전부 다 오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모자라는 거죠. 시갑이 얇아지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예민해지는 거고 아이들은 학원비 밀려가지고 학원 끊어야 되고 애들 용돈 못 주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사는 게 다 빡빡해져가지고 더 힘든 거죠. 미국에서도 히스패닉, 흑인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강력범죄, 마약, 낙태가 많이 벌어진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적고 주변에서 제대로 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죠. 근데 미국의 중산층 이상이 사는 곳은요. 식상 예절도 가르치고 엄격하고 보수적이죠. 왜 그렇게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깐깐하게 할까요? 현실을 냉정하게 내다보고 살아가는 삶이 무섭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보호해주는 거죠. 함부로 이상한 놈들이 와서 집적거리지 못하게 막아준다라는 거죠. 부모가. 근데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든 가정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미친듯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겠지만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짐 얼마나 큰일인 건지를 알게 해주는 예시죠. 어떻게든 저축하고 절약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의 삶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돈 말고 자기 돈 말고 남의 돈으로 뭘 할 생각을 하는 건 매우 안 좋은 모습이다. 남의 돈 쓰는 거 그게 되게 값싼 것 같지만 실제로 남의 돈을 쓰는 것만큼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돈이 제일 비싸다입니다. 내 돈이 제일 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내 돈으로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남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남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삶이 괜찮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남의 돈 쓸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은행 돈 쓰면 은행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빚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연체는 더더욱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